Ready, go! 자, 그럼 봅시다. 신경계. 자, 오늘 배울 거는 우리 몸에 있는 이제 신경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학교에서 벌써 여기까지 진도 나간 학교 있니? 아직 여기까지 안 나왔나? 네. 자, 우리 몸에 이제 곳곳에 신경들이 이렇게 뻗쳐져 있는데, 신경을 이루는 이제 기본 단위, 기본 세포가 있어요. 유런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특이한데, 유런, 여기 이제 신경을 이루는 기본 단위 또는 기본 세포, 이렇게 돼요. 모양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굉장히 확대해서 본 건데, 뭐 앞에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더듬이 같이 이렇게 좀 나온 것도 있고요. 그다음 뒤에 길다랗게 돼가지고 뭐 소세지 같이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 뭐 이런 거 아니? 아래? 네, 그런 거 같이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유런도 모양이 조금씩 달라. 근데 일반적인 모양을 지금 그려놓은 거고, 자, 유런의 구조는 요 앞에 더듬이 같이 나온 게 있는데, 요게 나뭇가지 같이 튀어나왔다 그래서 가지돌기라고 해. 나뭇가지 같이 돌기라고 하면 이제 튀어나온 것들. 얘가 하는 기능은 앞에서 어떤 자극이 오면은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어떤 자극이나 신호를 받는 부분. 받는 걸 뭐 수용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세포가 있는데, 여기에 신경을 이루는 세포다 그래서 신경세포체 이렇게 얘기하고, 세포니까 이제 핵이 있어요. 핵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길다랗게 연결된 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축삭돌기라고 해요. 축삭돌기. 얘는 가지돌기에서 자극을 받으면 여기 신경세포체를 거쳐서 축삭돌기 쪽으로 자극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극이나 신호를 다른 곳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어떤 자극이나 신호는 이쪽으로만 가고요, 거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자극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어. 거꾸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지금 책에 유런이 지금 한 개, 두 개가 지금 나와 있는데, 책으로 한번 볼게요. 책으로 보면은 이런 신경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신경세포, 거기에서 더듬이 같이 생긴 가지돌기는 다른 유런이나 감각기관에서 전달되어 온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분,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신경세포체, 이 별 모양 같이 생긴 거, 거기 안에는 세포니까 뭐가 있어? 핵이 있고, 얘네 세포에서 핵 말고 다른 부분은 세포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 가운데 핵 있죠? 핵이 있고, 핵 말고 다른 부분을 그냥 통틀어서 여기를 세포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경세포에는 핵
끝과 그 다음에 주위에 세포질. 그래서 세포가 살아가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생명 활동하고, 그 다음 뒤에 기다랗게 있는 거. 요거는 축삭돌기. 요거는 이제 다른 유런이나 기관으로 자극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자극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만 전달이 돼요. 거꾸로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거꾸로 갈 수 없고, 또 한 가지 더 알아두면은, 이거는 중학교 때는 잘 안 나오는데, 이 앞에 유런하고 뒤에 유런, 요 사이에 이거 연결하는 부위가 있거든. 연결하는 부위.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앞에 유런이고 여기가 뒤에 유런인데, 요 사이에 연결하는 부위를 시냅스라 그래. 이름을 연결하는 부위. 이거는 중학교 때는 잘 안 가르쳐줘요. 좀 말이 어려워서 고등학교 때 가르쳐주는데 알아두면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문제 한번 내볼게요. 자, 요거 다 그리기 힘드니까, 자, 요게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축삭돌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볼게. 약간 물고기 같이. 여기 가지돌기, 그다음에 신경세포체, 뒤에 축삭돌기. 응? 간단하게. 그럼 뒤에 유러를 하나 더 그려볼게.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축삭돌기. 또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축삭돌기. 뭐 이렇게 유런들이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때 이 유런을 A라고 그러고 얘를 B라고 그러고 얘를 C라고 했을 때, 선생님 만약에 B에다가 어떤 자극을 줬어. 어떤 신호를 보냈어요. 그럼 이 자극, 신호를 느끼는 유런은, 감지하는 유런은 A, B, C 중에 어떤 걸까? C? 네. C? 네. 또? 끝? 자극을 어디다 줬는데? B에다 줬으니까 B는 느끼죠, 당연히. 네. B, C가 정답이지. A는 이 자극을 못 느껴요. 왜 그러냐면, 유런이라 그러면 이렇게 한쪽으로만 자극이 전달되는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못 간다 그랬어? 그럼 얘한테 자극을 주면 자극이 일로 가요. 응?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얘 A는 자극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 삼아 알아두도록 하고요. 지금 뭐 하는 건지 알고 있니? 너는 몸에 있는 신경. 눈에는 뭐 있어? 그래, 시각신경. 줄여서 시신경이라고도 하고. 코에는 후각신경. 저번에 배웠잖아. 눈에는, 아니 눈에 있고. 귀에는 청각신경. 혀에는 미각신경. 피부에도 이제 다 신경들이 분포되어 있죠. 그 몸에 있는 신경들. 신경이 없는 부분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신경이 없는 부분은 이렇게 뭐 건드려도 느낌도 없죠. 신경이 없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 몸에서? 없나? 머리카락에 신경이 있니? 머리카락에 신경이 있으면 머리카락 자를 때마다 굉장히 아플 거 아니야. 머리카락에 신경이 없죠. 손톱, 발톱. 거기도 없겠죠. 그 다음에 뭐 피부에서 굳은 살이 베낀다 그러죠? 이렇게 너네 굳은 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만져도 느낌이 없잖아. 안 아프고, 그치? 그런 데는 뭐 신경들이 없겠지만 다른 곳은 다 신경이 있어요. 신경이 가장 많은 데는 어딜까? 손끝. 그래, 뭐 손끝 그런 데 많은데 감각점들이 많고, 그치? 그리고 뇌에 가장 많죠, 뇌에. 뇌에 모든 신경들이 다 몰려 있으니까. 몸의 신경들이 조금 이따 하겠지만 다 뇌로 이렇게 통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뇌의 명령대로 너네가 움직이죠. 너네 몸의 부위 중에 너네 명령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데 있어요? 없어요? 네? 너네 명령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데도 있어요. 어디 있을까? 장기. 그래, 장기들.
뭐 심장 같은 거. 심장이 너네 마음대로 잠깐 멈춰 있어 그런다고 멈춰 있니? 아니죠. 그런 데도 있어요. 아무튼 대부분 다 이제 신경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자기 의지대로 대부분 다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몸에 있는 요 신경 안에 이런 세포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있다라는 거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유런의 종류가 나와요. 종류가 뭐가 있는지 볼게요. 오늘도 날씨 되게 좋네. 주말마다 날씨가 좋은 것 같아. 어디 놀러 가고 싶겠지? 혹시 하다가 더우면 얘기해. 에어컨 되게? 지금은 괜찮지? 응. 창문을 열어놨더니 여기 문 닫을 때 쾅쾅 닫히죠? 바람 때문에 아까 예은이 깜짝 놀라서 바람이 창문에서 들어와서 좀 문 쪽으로 가니까 압력 때문에 쾅쾅 닫히니까 조심히 열고 닫으세요. 그래도 문을 열어두는 게 환기가 잘 되고 좋지 뭐. 이제 조금 더 더워지면 이제 마스크 쓰는 것도 이제 땀나고, 에어컨 틀다 보면 또 창문도 잘 안 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유런의 종류.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감각유런, 연합유런, 운동유런, 뭐 이런 게 있어요. 말에 전부 다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감각 느끼는 거. 그리고 저번 시간까지 감각기관 배웠잖아요. 감각기관이 어디니? 눈, 코, 혀, 귀, 피부, 그런 데를 느끼죠? 그런 감각기관에 붙어있는 신경이 감각유런이에요. 그 다음에 연합유런은 뭐냐면, 중추신경계라고 이제 밑에서 나오는데, 뇌 있죠, 뇌. 중추, 가장 중심이 좀 되는데, 뇌나 척수. 척수가 어딘지 아니? 등 가운데 보면 척추뼈 있죠, 척추뼈. 척추뼈 안에 있는 신경을 척수라고 해요, 척수. 그래서 뇌나 척수도 이제 중추신경이라고 해. 그 안에 있는 유런이 연합유런. 운동유런은 너네 팔다리 근육 같은데, 팔다리 근육 같은데 붙어있는 유런이 운동유런. 그럼 자세하게 한번 보자. 자, 유런의 종류.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감각기관이 있어요. 뭐 할까? 감각기관 중에? 뭐야, 그래서, 그래, 눈 할까? 눈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금 축구를 하고 있어. 그럼 축구공이 자기 앞으로 이렇게 굴러와. 그러면 축구공이 굴러오고 있다라는 자극을 눈을 통해서 보잖아, 그치? 그 감각기가 눈을 통해서 보면은 요 감각기관에 붙어있는 유런이 있어요. 이렇게 유런이 있는데, 지금 그림을 좀 특이하게 그렸죠? 여기는 같이 이 축삭돌기에 소세지 같은 거 있고요. 고등학교 때 가면은 이렇게 소세지 같이 생긴 거를 뭐 마리집 뭐 이렇게 또 명칭이 있어요. 근데 중학교 때는 안 배워. 그냥 유런인데 모양이 어때 지금? 감각유런, 연합유런, 운동유런 모양이 약간씩 다르지. 그래서 이 감각유런은 말 그대로 감각기관에 붙어 있어갖고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유런에서 요 신경세포체가 앞에 있지 않고요. 한 중간 정도 있어요. 이렇게 신경세포체. 요 앞에는 가지돌기야. 가지돌기, 그 다음에 이게 축삭돌기. 그 다음 앞에 가지돌기, 뒤에 축삭돌기, 신경세포체가 중간 정도 있어요. 좀 특이하게. 그 다음에 요 자극이 이제 뇌로 가요. 뇌에 보면은 연합뉴런이라고 있어요. 연합뉴런은 방금 얘기했듯이 뇌나 척추뼈 안에 있는 신경, 요걸 합해서 이제 조금 이따 하겠지만 중추신경이라고 그러죠. 중추신경에 있는 뉴런이 연합뉴런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좀 특이하게 또 그려놨는데 가지돌기 있고 신경세포체가 조금 커요. 연합뉴런에 있는 신경. 그리고 소세지 같은 게 축삭돌기가 없어요. 요 마리집이라고 그러는데 중학교 때는 안 배워 마리집을. 아무튼 소세지 같은 게 없어요. 그리고 요 유런의 길이가 좀 짧아. 다른 유런보다. 이런 특징점도 혹시나 모르니까 알아두세요. 그러면 축구공이 굴러오고 있다는 것을 눈을 통해서 보면은 눈에 붙어있는 시각신경, 즉 감각뉴런을 따라서 뇌로 전달이 돼요. 그럼 뇌에서 어떻게 할까? 판단을 내리죠. 네? 어느 정도 세기로, 어느 정도 각도로 축구공을 찰까? 판단을 내리다가 판단이 이제 내려졌으면 명령을 내려야 되죠. 그 명령을 내리면 명령을 전달하는 뉴런이 있어요. 명령을 전달하는 뉴런이 운동 뉴런이에요. 그럼 어디로 전달하겠니? 발에 있는 반응기관, 발에 있는 근육한테 전달을 해요. 다리 근육. 그럼 다리에서 어떻게? 축구공을 뻥 차는 반응을 보이죠. 자, 그래서 다시 볼게요. 축구공이 날라와요. 눈을 통해서 날라오고 있다는 걸 보고 있으면 그 자극이 감각뉴런 따라서 뇌로 가요. 그럼 뇌 연합뉴런에서 어떻게 찰까 판단 내려서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은 운동뉴런으로 전달이 돼요. 그럼 전달이 되면 반응기관 다리에서 뻥 차는 반응을 보여요. 자,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우리 몸에서 어떤 자극이 오면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얘도 거꾸로 갈 수 없어. 이렇게 거꾸로 갈 수가 없어. 얘도 한쪽 방향으로 가는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책으로 한번 보자. 뉴런의 종류. 뉴런은 하는 기능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자극은 어떻게 전달된다?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거꾸로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네? 거꾸로 갈 수는 없어요. 이는 뭐 다리로 무슨 감각을 느껴가지고 뇌에 가서 눈으로 무슨 반응을 보일 수 있니? 눈으로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반응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거꾸로 갈 수가 없다. 일단 감각뉴런들이 연결되어 있는 데가 감각신경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연합뉴런으로 이렇게 전달. 자극을 전달. 간단하게 써줄까? 감각 느낀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연합뉴런은 우리 몸에 중추신경이 있는 건데, 얘는 감각신경. 자극이 오면은 자극을 느끼고 판단을 내리죠.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 명령을 또 내려줘요. 그래서 연합뉴런은 판단을 내리고 명령을 내리는 곳이고요. 그리고 운동뉴런은
운동신경을 이루고 있고 연합뉴런에서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명령을 전달. 이렇게. 그래서 너네가 지금 수업 받으면서 필기하는 것도 이런 과정이죠.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를 적었어. 그럼 칠판에 글씨 자극이 눈을 통해서 보죠. 그럼 눈에 감각뉴런 따라서 이 글씨 자극이 뇌로 가면 쓸까 말까 고민 때리다가 써야 되겠다고 판단이 들면 명령을 내리죠. 운동뉴런으로 팔을 내리면. 그 명령을 내리면 명령이 전달돼서 팔에서 어떻게 돼? 쓰는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죠? 다행히도 또 멍 때리고 있지 또. 그치? 어디 쳐다봐? 선풍기 뭐 있어? 선풍기 들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알아두시고요. 밤마다 분위기가 있는데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너네 반은 너무 조용한 분위기라서 공부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좀 졸릴 거야. 다른 반은 이렇게 좀 활기찬 애들이 몇 명씩 껴있어가지고 수업하다가 막 이상한 짓도 막 하고 이상한 짓이라 그러면 막 이상한 얘기도 하고. 선생님이 좀 해주세요. 선생님이? 해달라고? 그냥 하나하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니 이야기 할 게 없어. 선생님 재밌지가 않아가지고. 아무거나. 이야기해도 썰렁해. 아무거나. 썰렁해가지고 옛날에 몇 번 또 다른 얘기도 해주고 그랬는데 에이. 저희보다 그나마 쌤이 그나마 좀 이야기 거리가 있지 않을까요? 너무 빨리 들어가시죠. 재밌는 얘기를 잘 몰라요. 잘 몰라가지고 해줄 게 없어. 그냥 쉬는 시간을 더 줄게. 옛날에 젊었을 때는 선생님도 뭐 재밌는 얘기 좀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아휴 이제 해봤자 너네들하고 이제 약간씩 세대 차이가 좀 느껴지면서. 학교쌤이었다면서. 네? 학교쌤이었다면서. 그러니까 니네 학교 선생님들 막 세대 차이 좀 느껴지지 않아 이제? 젊은 선생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세대 차이가 이제 서서히 좀 느껴져가지고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요즘 얘기는 재밌을 것 같아요. 맛있는 얘기. 네. 봅시다. 이야기를 또 갑자기 생각하려면 또 생각도 안 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추신경계 나오는데요. 중추신경계. 자, 중추신경계가 있고요. 몸에는 말초신경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있으면 머리, 그 다음에 뭐 팔, 다리 뭐 이렇게 있다고 하자니. 야, 잘 그랬다. 자, 머리, 팔, 다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요 머리에 뇌가 있죠, 뇌. 그 다음에 등뼈 속에 뭐 있어? 척수가 있죠. 요 뇌하고 척수 요거 두 개를 합해서 뭐라고? 중추신경. 중추신경.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뇌하고 척수 빼고 나머지는 뭐라 그러냐면은 나머지는 말초라 그래. 말초신경. 그래서 여기 팔, 다리 이게 척수하고 신경 연결되어 있는데 팔다리 하고 얼굴. 얘는 얼굴은 뇌가 아니야. 그래서 얼굴하고 몸통 이렇게 팔다리 이런 데 있는 거는 말초신경입니다.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뇌하고 척수는 중추야. 나머지는 다 말초. 작식에서 중추신경계부터 한번 보면 이게 지금 뇌하고 척수만 그리는 거야. 뇌하고 척수. 사람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까? 사람 코,
약간 짱구 같다. 짱구가 뭔지 알아, 너네? 네. 머리가 이렇게 좀 튀어나오려 해서 짱구라 그러죠? 응. 자, 여기에 이제 가장 큰 뇌가 있어요. 이렇게. 주름도 많고, 이게 가장 큰 뇌가 있는데, 이게 무슨 뇌? 대뇌. 응? 응. 가장 큰 뇌. 그 다음에 머리 뒤쯤에 약간 둥글둥글하게 뇌가 또 있어요. 이 손에. 그 다음에 가운데부터 해가지고 자 머리 가운데부터 해가지고 간뇌 그 다음에 중간뇌 연수 이렇게 나눠요. 그 위치 알아둬야 돼. 봐봐. 대뇌는 고르기 되게 쉽죠. 가장 큰 뇌, 그치? 대뇌. 손에도 고르기 쉬워요. 머리 뒤쯤에 둥글둥글한 거, 손에. 그리고 요게 좀 헷갈려. 중간부터 간뇌, 그 다음 뭐야? 중간뇌, 연수. 이렇게 가거든. 간뇌, 중간뇌, 연수. 순서 알아두세요. 간뇌, 중간뇌, 연수. 자, 이렇게 되는데, 하는 기능 외워야 돼요. 자, 대뇌부터 한번 보자. 대뇌는 너네 두 쪽으로 돼 있어요. 두 쪽.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땅 치면 두 쪽으로 땅 쪼개져요. 머리가. 아니, 그러니까 뇌가.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방구. 반쪽으로 된 그룹에 있다. 그래서 좌방구, 우방구. 응? 두 쪽으로 되어 있고요. 얘가 하는 기능은, 추리한다거나, 어떻게 할 건지 판단한다거나, 기억한다거나, 또는 연산, 계산한다거나, 이런 활동들. 그래서 차원이 좀 높은 활동들을 하거든. 그래서 이런 걸 통틀어서 뭐 고등정신 활동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고등, 높은 정신 활동들. 추리는 뭔지 알지? 뭐 상상 뭐 이런 거죠. 상상, 판단 어떻게 할지, 기억 머릿속에, 연산, 계산, 그지? 대뇌. 그리고 대뇌는 감각기관에서 감각이 오면은 감각을 느끼는 감각령, 판단을 내리는 연합령, 그다음 운동기관의 명령을 내리는 뭐 운동령, 이렇게 세 가지로 또 구별하게 돼요. 이건 책이 없죠. 참고삼아 알아주세요. 그래서 대뇌부터 먼저 보면 자극을 느끼고, 요게 감각령이야. 감각을 느낀다. 판단하고, 요게 연합령이야.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적절한 신호를 보내고, 요게 운동령이야. 운동기관에 신호를 보낸다. 그리고 뭐 기억, 추리, 학습, 감정 등 뭐 높은 정신활동, 이런 것들을 대뇌에서 하죠. 대뇌를 딱 보니까 주름이 되게 많죠. 주름이 왜 많을 것 같니? 부피가 커요. 부피? 비슷한데. 대뇌에 주름이 많은 이유. 이것도 좀 알아두면 좋죠? 선생님 수업할 때 알아두면 좋죠? 그런 거는 뭐니? 네? 시험에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시험에 잘은 안 나오는데 나올 수는 있어요. 응?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야.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기타적으로 좀 알아두라는 거예요. 네. 자, 대뇌 왜 주름이 많을까? 가윤이가 대강 얘기했는데 부피는 얘가 차지하는 공간이고 표면적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이렇게 밋밋한 것보다 이렇게 주름이 져 있으면, 이 주름 져 있는 걸 쫙 펴보면 얘보다 어떻게 돼? 면적이 더 길어지죠? 넓어지죠? 그래서 주름이 있어서 표면적을 넓혀 주는 기능을 하는데, 왜 표면적을 넓히냐면
많은 세포를 저장하기 위해서. 네? 아무래도 면적이 넓어야지 세포가 많겠죠. 그래서 뇌에 많은 세포가 있어야지 너네 이런 여러 가지 정신 활동들을 잘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저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로 가보자. 손해는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네? 이렇게 똑바로 서 있을 수 있게 균형을 잡을 때 손해가 관여해요. 너네 귀에서 또 균형 잡을 때 관여하는 거 있었죠? 귀에서. 그래, 반고리관하고 전정기관 얘네들 합해서 몸의 평형 담당한다 그랬죠? 반고리관은 뭐 회전, 전정기관은 뭐 기울기, 그치? 걔네들하고 같이 손해가 몸의 균형을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몸의 근육을 조절해줘요. 이게 팔다리 근육이 움직일 수 있게 그런 근육을 조절해주는 것이 손해. 그럼 손해가 다치면 어떻게 될까? 균형을 못 잡아. 그렇지. 균형도 못 잡고 근육도 제대로 못 움직여. 그럼 사람이 그냥 툭 쓰러지죠. 그래서 니네 뭐 깡패영화 같은 거 보면은, 예? 깡패들이 뭐 강목 같은 거를 뒤통수로 뻑 치면 어떻게 돼? 뒤통수로 뻑 맞으면 손해가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럼 사람이 그냥 툭 쓰러져요. 자, 그래서 여기 책에 있는 것 같이 이게 다 외워야 돼. 방법이 없어. 얘네 3단원은 다 계산하는 거고 여기 4단원은 거의 다 외우는 거예요. 자, 손에 몸의 근육 운동, 그 다음에 몸의 자세와 균형. 자, 간내. 간내는 뭐 체온 조절이나 항상성 조절을 해준다고 하는데, 항상성이라는 말이 중학교 때 나오나 모르겠다. 뒤에 잠깐만 알아두면 좋아요. 이거 항상성 따로 빼서 보면은 항상성, 얘는 뜻이 뭐냐면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해. 그럼 너네 몸에서 뭐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야? 그래, 체온. 그치? 그래서 대표적으로 체온. 그 다음에 혈당량. 혈당량이 뭐냐면 피 속에 포도당의 양이야. 피 속에 포도당의 양이 너무 많으면 당뇨병 걸리고요. 너무 적으면 영양, 기운이 없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혈당량이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몸의 농도, 몸의 수분량,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일정하게 해주거든. 이렇게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그러고, 이걸 간내에서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책에는 간내, 체온, 체액의 농도, 이게 몸의 농도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거를 간내에서 해주고요. 생각 졸려? 이거만 봐, 이거만 봐. 자, 그러면 이제 중간내가 있어요. 중간내는 눈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니네 그 눈동자 움직임이나, 너네 눈동자가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 오른쪽 벌리면 이렇게 오른쪽 했다가 위로 갔다가 뭐 왼쪽으로 갔다가 움직이지? 그 눈동자 움직임이나 홍채 같은 걸 조절해줘요. 홍채가 뭐 했지? 눈에서? 빛 조절했죠. 홍채가 쫙 이완하면 동공이 작아지고, 홍채가 수축하면 동공이 커지고, 이런 걸 중간내가 해줘요. 얘가 거의 가운데쯤에 있거든? 뇌 가운데? 그래서 니네 사람이 기절해 있어. 응? 어떤 사람이 지금 어디가 아픈지 기절해 있어. 그럼 의사가 와서 어떻게 하니? 눈을 이렇게 뒤집고 후레쉬 가지고 막 비춰보고 막 이런 거 많이 봤죠. 그러면 후레쉬로 비춰보면 빛이 들어가니까, 빛 들어가는 구멍 동공이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 돼. 빛이 많으니까, 그치?
조금만 들어가게 되잖아, 그치? 그 동공이 작아진다는 거는 홍채가 이완했다는 얘기지? 근데 만약에 야, 후레쉬를 비쳤는데도 동공이 움직이질 않아. 작아지거나 뭐 그러질 않아. 그러면 눈에도 이상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중간 내에 이상이 생겼다는 거야. 야, 그럼 이렇게 가운데 있는 중간 내까지 무슨 이상이 생겼다라는 거는 다른 데에도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다쳐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그 눈동자 움직임이나 이런 홍채 움직임을 먼저 의사가 보고서 뇌가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를 그냥 빠른 시간 내에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뭐 누가 이렇게 기절해 있거나 그러면은 너네도 한번 해봐. 이렇게 눈에다가 후레쉬 같은 거 비춰갖고 뭐 홍채 움직임이나 눈동자가 좀 움직인다 그러면 정상이고 안 움직인다 그러면 뇌가 어디가 좀 다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너네가 그걸 본다고 해서 뭐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중간내는 눈하고 관련이 있고요. 눈의 움직임, 동공과 홍채 변화, 그 다음에 이제 연수. 연수는 목 부분에 있어요, 목 부분. 그러니까 여기 뇌 부분하고 목하고 좀 연결되는 이 부분에 있는데 하는 기능이 소화, 음식물 소화, 순환. 순환이 뭐니? 혈액순환, 피순환, 호흡, 숨 쉬는 거, 배설. 배설이 똥 누는 거 아니고 오줌 누는 거, 뭐 이런 거 같이 소화, 순환, 호흡, 배설 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 이런 걸 담당해주고, 하나 더 하면 신경이 교차하는 곳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니네 이 왼쪽의 팔다리 신경은 우리 뇌 오른쪽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런 거 들어봤니? 못 들어봤니? 왼쪽 팔다리 신경은 오른쪽 뇌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팔다리 신경은 왼쪽 뇌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만약에 너네가 그러면 안 되지만 다른 어떤 사람이 떨어져서 뭐 다쳤어. 뭐 뇌를 다쳤어. 근데 왼쪽 뇌가 다쳤대. 그럼 어디가 마비가 생길까?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중에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 저기 뭐 풍이라고 그러죠. 풍. 그러니까 뇌출혈 같은 게 생겼는데 만약에 뇌 혈관이 좀 터져가지고 모세혈관 같은 게 만약에 왼쪽 뇌출혈이 생겼으면은 오른쪽 이쪽이 어느 쪽이야? 너네가 볼 때 왼쪽이죠? 왼쪽이면은 오른쪽에 팔다리가 어떻게 돼? 마비가 생겨요. 그래서 가끔 어르신들 중에 뭐 이렇게 팔다리가 제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치? 한쪽이. 그래서 신경이 이게 교차하는데 왼쪽 거는 오른쪽으로, 오른쪽 거는 왼쪽으로. 이게 교차하는 지점이 어디다? 연수. 신경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랑 이렇게 올라가는 게 여기서 교차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연수. 자, 그래서 책에 보면 심장, 그러니까 혈액순환이죠. 호흡, 소화 이런 거 같이 여러 가지 생명 유지 활동. 그 다음 여기는 안 써있네. 신경교차 그런 게 있고요. 요거는 뒤에서 한번 얘기할 건데 기침, 재채기, 눈물 이거를 무조건 반사라 그러는데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 이게 배우나? 잠깐만. 무조건 반사 배우는구나. 배우는구나. 줄이 맞냐? 맞죠? 봐봐.
너네 기침한다거나 재채기 한다거나 눈물 이런 것들은 뒤에서 배울 텐데 무조건 반사라 그래서 어떤 반사 행동이 있어요. 몸에서 일어나는 반사 행동. 이런 것도 연수에서도 조절을 해줘요. 이거는 뒤에서 배울 거야.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보자.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중추신경은 뇌하고 척수인데 대뇌는 추리, 판단, 기억, 연상같이 높은 정신활동들, 손에는 몸의 균형, 근육, 간뇌는 체온, 항상성, 중간뇌, 눈동자, 홍채, 연수, 소화, 순환, 호흡, 배설 같은 생명활동, 그 다음에 신경이 교차하고. 응? 선생님 적어준 거 다 외우셔야 돼요. 간단하게. 그리고 요거는 뇌는 아니지만 척수가 있어요. 척수. 여기 등뼈 속에 척수. 척수는 신경을 전달시키는 통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니네 팔, 다리 신경이 뇌까지 전달이 되겠죠. 여기 척수를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뇌에서 이제 명령 내리면 어떻게 돼? 그 명령이 척수를 따라서 내려가서 팔다리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 오르락 내리락 이걸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척수가 다치면 어떻게 될까? 니네 뭐 척추뼈 부러진다 뭐 이런 말 하잖아. 척추뼈 등뼈 부러지면 그 안에 척수가 다치겠죠. 그럼 척수가 다치면 신경이 올라가거나 내려오지 못하죠. 그치? 그러면 뇌에서 명령 내린 신경이 밑으로 못 가니까 밑에 하반신이 마비가 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휠체어에 앉아서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죠.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죠. 그래서 척수,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은 또 뭐라고 써 있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 이것도 무조건 만나거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요 무조건 반사 배울 거예요. 근데 무조건 반사를 일으키는 곳이 여기 연수하고 척수라는 곳이 있어요. 원래는 하나 더 있는데 중간뇌도 있는데 일단은 중학교 때는 요 연수하고 척수에서 무조건 반사라는 걸 하는데 그 자세한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자, 일단 이렇게 말해두고 밑에 하나 또 있나? 말조신경? 이렇게 많아. 이렇게 이제 하던 거는 끝내고 시작이. 자, 말조신경까지만 볼게요. 보자. 야, 이거 너무 많은 내용이 한 페이지에 들어있네, 이거. 저번에 우리 선행을 많이 했니? 중3 거 많이 했니? 기억나니? 둘 다 하지 않아요? 둘 다 했냐? 둘 다 했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뇌척수 빼고 나머지 말초신경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말초신경은 이거를 중학교 때 이 고등학교 가서 또 나오거든? 또 나오는데 중학교 때를 어디까지 그냥 여기 책에 나온 데까지만 할게요. 더 자세하게 하면 니는 머리만 아프니까. 자, 말초신경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초는 뇌척수 빼고 나머지인데 감각기관에 붙어있는 감각신경, 그 다음에 팔다리 운동기관에 붙어있는 운동신경. 그래서 말초신경계는 크게 봐서 감각신경, 운동신경 이렇게 구성이 되고, 연합신경은 아니죠. 연합신경은 아까 어디 있다 했어? 뇌에 있다 했죠. 뇌나 척수, 연합뉴런. 그래서 걔 빼고 감각신경,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감각신경, 운동신경은 대뇌가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너네 감각기관에서 감각을 받으면 대뇌로 전달이 되죠. 그럼 대뇌에서 명령 내리면 운동신경으로 전달이 되죠. 그래서 대뇌가 관여하는 신경들이고, 자율신경은 대뇌가 관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대로 되질 않아. 이게 뭐냐면, 이게 또 말초에 들어가는데, 야, 너는 지금 내일이 시험 날이래. 기말고사 날이래. 그럼 긴장하니? 안 하죠. 네. 그래서 내일이 시험일이 돼가서 막 긴장이 돼. 그럼 긴장이 되면 어떻게 돼?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네? 뭐 호흡이 다 빠지고 막 그러죠. 네? 그 적절한 예가 아닌가? 시험 볼 때 긴장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너네가 어두운 밤에 이제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네? 저 길 모퉁이에서 막 굉장히 큰 개가 자기 쪽으로 막 뛰어오고 있어요. 네? 네? 막 짖으면서. 그럼 어떻게 해? 긴장하겠죠? 그럼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호흡 빨라지고, 네? 막 그런단 말이야. 그게 자기 의지대로 돼야 안 돼요. 심장이 빨라졌으니까 다시 느려져라 그렇게 한다고 안 되지. 그래서 자기 의지대로 안 되는 그런 신경을 얘기해요. 의지대로 안 되는. 근데 이 자율신경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교감하고 부교감이라고 있는데, 얘를 여기다 이렇게 할까? 교감, 부교감을 세로로 그리자. 자율신경의 교감, 부교감. 교감은 우리가 긴장할 때나 위기감을 느낄 때 몸에서 작용하는 신경이야. 부교감은 거꾸로 우리가 안정을 취하거나 휴식을 취할 때 작용하는 신경이에요. 반대. 그래서 이거는 생각해보면 되는데, 자, 너네 긴장했어. 야, 긴장하면은 이거 순서대로 한번 볼까? 동공, 그 다음에 호흡, 심장, 소화. 요거 말고도 뭐 다른 현상들도 있는데 요거만 한번 보자. 야, 너네 긴장하면은, 너네 깜짝 놀라고 긴장하면 눈 커진다 뭐 이런 말 들어봤죠. 그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고, 너네가 긴장을 하면은 교감신경이 작용을 해서 동공이 커져요. 동공 비틀어가는 구멍, 네? 그 시커먼 구멍, 그게 커져. 자기 의지대로 안 되죠, 이거. 네? 네. 그리고 긴장하면 호흡이 어떻게 돼? 빨라지죠. 호흡이 빨라져. 호흡이 가빠져. 그리고 심장박동도 어떻게 돼? 벌렁벌렁. 빨리 뛰죠. 심장도 촉진이 돼. 너네 긴장하면 소화는 잘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래서 긴장하고 음식 먹으면 체하잖아. 소화가 잘 안 돼서. 소화는 잘 안 돼. 그래서 이런 거 같이, 자율신경은 말 그대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런 상황에 따라서 자기 의지하고 관계없이 몸에서 일어나는 신경작용. 그럼 너네 안정을 취하거나 휴식을 취할 때는 반대거든? 눈이 정상적으로 작아져요. 동공이 작아지고 호흡은 정상적으로 느려져요. 억제된다 그래서 호흡을 못하고 그게 아니야. 얘보다는 느려진다는 거죠.
심장은 정상적으로 또 느려져요. 소화는 잘 되겠죠. 그래서 너네 가장 편안할 때가 언제지? 수업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과자하고 음료수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어요. 그럼 편안하죠. 그럼 이런 현상들이 생기죠. 자, 그래서 말초신경은 감각신경, 운동신경으로 되어 있고, 얘네들은 중추신경, 뇌하고 척수하고 당연히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알아둘 거는 자율신경이라 그러면 교감, 부교감이 있는데, 대뇌 어떻게? 명령 없이. 대뇌가 관여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는데, 교감신경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긴장할 때, 부교감은 안정을 취할 때. 응?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 풀고 쉬는 게 낫겠죠? 그게 깔끔하겠지? 5문제 금방 풀 거예요. 풀고 좀 쉬도록 할게요. 문제 풀 때 뭐 배웠던 것 중에 헷갈리거나 그런 거 있으면 물어.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